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A조 2차전 레바논과의 홈 경기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이라크와의 첫 경기 아쉬운 0대0 무승부였고 이번 경기 역시 굉장히 상대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경기 전에 손흥민 선수가 훈련 중 종아리 통증을 느껴 명단에서 제외되는 악재까지 좀 찾아왔었는데 수중전 속에서 대표팀이 권창훈 선수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 주요 상황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레바논과 홈 경기 치렀습니다. 당초 레바논 원정으로 계획되어 있던 일정인데요. 내년 1월과 2월 사이에 사실 레바논과 한국의 홈 경기를 치르기로 하는 일정이 원래 있었고 이번 경기는 원정이었는데 레바논 입장에서도 그렇고 한국 입장에서도 그 시기에 이제 홈 경기를 하는 것은 한국에서 영하의 날씨, 서로가 너무나 이제 춥고 또 관중들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는 경우에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에 일정을 바꿨고요. 레바논은 1차전 아랍에미리트 경기도 원정 경기로 치렀고 이번 경기 역시 연속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레바논도 1차전에 아랍에미리트와 굉장한 수비 축구로 0대0으로 비겼고 한국은 또 이라크와 1차전 0대0으로 비겼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나서는 의지, 양팀 모두 승리를 좀 거두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레바논은 비기고만 가도 성공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한국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압박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이날 경기 명단에 손흥민 선수가 없었어요. 대한축구협회에서 경기 2시간 전에 손흥민 선수가 어제 6일 훈련 후에 우측 종아리에 불편감을 느껴 검사를 했는데 우측 종아리 근육 염좌 진단이 나왔고 선수 보호 차원에서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수중전도 예상된 가운데 경기를 뛰었을 경우 큰 부상이 될 수 있는 점, 하혈까지 올 수 있는 점을 우려해서 아예 쉬게 했고요. 그러면서 송민규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빠지면서 비워놓은 등번호 7번을 달게 됐습니다.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영국으로 바로 돌아가지는 않았고요. 예약된 항공편이 있다 보니까 관중석에서 함께 명단에 제외된 수비수 박지수 선수와 이제 경기를 지켜보면서 응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벤투 감독이 선발 명단에 대대적인 변화를 줬습니다. 최전방에 조규성 선수를 이제 A매치 데뷔전으로 기용을 했고 나상호, 황희찬 역시 새롭게 공격진에 선발 출전을 했고요. 미드필드진에 이동경 그리고 라이트백으로는 이라크전에 후반전 출전했던 이용 선수가 나오면서 총 5명의 선수를 이라크전과 좀 바꾸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라크전 후반전에 황인범 선수가 포백 앞에서 공을 뿌려주는 빌드업 미드필드로 뛰었었는데 이날 경기 역시 그런 역할을 시작부터 맡겼고 이재성 선수가 한 칸 앞에 있었지만 수비 상황에서는 황인범 선수 옆쪽으로 내려와주면서 수비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골문 김승규 선수가 지켰고 홍철, 김영권, 김민재 선수는 그대로 선발 출전을 했는데요. 홍철 선수 같은 경우에 이게 눈 다래끼가 조금 나면서 출전 여부를 경기 전에 검토를 했는데 이날 무리 없이 출전을 했고 조금 눈이 부은 모습이 있었지만 특유의 날카로운 킥을 이제 뿜어내면서 이날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포진도로 보자면은 한국이 4-1-4-1 포메이션, 조규성 원톱, 황희찬, 이동경, 이재성, 나상호가 2선인데 통상적으로는 지금까지 나상호 선수가 왼쪽, 황희찬 선수가 오른쪽에 배치되곤 했었는데 두 선수의 자리를 바꿔서 벤투 감독이 상대 수비의 예상을 깨는 그런 형태로 선수를 기용했고요. 레바논 같은 경우에 4-3-3 포메이션이었어요. 4-4-1-1로도 볼 수가 있는데 엘헬웨가 최전방에 서고 2선의 마투크가 투톱에 가깝게 나왔지만 사드와 슈루가 또 감각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는 상태가 나왔습니다. 사드, 엘헬웨, 마투크 엘헬레, 마투크, 슈루 이런 정도로 이제 올라가서 공격을 했었고 마타르와 이제 멜키 선수가 중앙에서 수비하고 엘제인, 우마리, 또 알렉산더 멜키, 아시 선수가 포백을 구성했고요. 모스타파, 마타르가 골문을 지켰습니다. 이날 경기 이라크전에 워낙 아쉬웠던 부분들을 이제 교정하기 위한 선수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는데요. 무엇보다 과감하게 슈팅을 때리면서 상대의 골문을 열기 위해 또 상대의 수비 조직을 깨기 위한 시도를 많이 했어요. 전반 3분 황인범 선수의 코너킥이 흘렀을 때 김영권 선수가 헤더로 이제 연결을 해줬고 그 공을 받은 김민재 선수가 우측 골문 부근에서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를 올렸거든요. 조규성 선수가 몸을 던지는 상황까지 나왔지만 이게 연결이 안 됐고 골키퍼까지도 어렵게 이 공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빗나갔습니다. 시작부터 과감하게 문전을 노리는 크로스와 시도가 좋았는데요. 전반 10분에도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김민재 선수가 수비도 잘했지만 공격 가담도 굉장히 잘해줬는데요. 코너킥이 또 흘러나온 상황에서 김민재의 헤더 패스를 문전에서 이재성 선수가 돌려놓는
연결을 했는데 기가 막힌 선방이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에서도 사실은 아랍에미리트가 거의 경기를 주도하고 많은 슈팅을 때렸는데 이 모스타파 마타르 선수가 골키퍼로서 엄청난 선방을 좀 했거든요. 이날 경기도 시작부터 한국의 공세를 골키퍼의 선방으로 이제 막아냈던 레바논이었습니다. 전반 11분에는 황인범 선수의 코너킥을 골키퍼가 펀칭으로 흘려냈고 이동경 선수가 과감한 왼발 발리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골문 옆으로 빗나갔고요. 전반 16분에는 이재성 선수의 패스를 조규성이 흘려줬고 황희찬 선수가 문전 왼쪽을 치고 들어가면서 왼발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 슈팅이 아쉽게도 이제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빠르게 또 강하게 슈팅을 때려주면서 한국이 레바논을 흔들었는데요. 전반 26분에도 좋은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황인범의 기점 패스를 황희찬이 흘려줬고 이 공을 문전 우측에서 이동경 선수가 잡았어요. 수비수들이 몸을 던지는 상황이 나오니까 접어내고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본인이 자신 있는 왼발보다는 조금 정확성이 아쉬웠습니다. 이 슈팅을 역시 골키퍼가 선방을 했고요. 이 레바논은 거의 수비만 하다가 전반 30분에 코너킥을 통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중거리 슈팅을 통해 얻어냈던 코너킥이었는데 마투쿠가 올린 코너킥을 수비수 알렉산더 멜키가 헤더로 연결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이제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역시 이제 세트피스 상황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고요. 전반 32분 상대가 워낙에 전방 압박을 하지 않고 내려와서 수비를 하다 보니까 황인범 선수가 자유롭게 패스를 전개하고 또 슈팅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나왔어요. 황인범 선수가 한번 과감하게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때려봤는데 아쉽게 크로스바를 넘겼고요. 전반 40분에는 이동경 선수 역시 밑으로 내려가서 시도한 왼발 전진 크로스를 연결했고 조규성 선수가 후비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면서 헤더 슈팅까지 연결했는데 이게 빗맞으면서 옆으로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라크와의 경기와 비교한다면 많은 슈팅이 나왔고 전반 추가 시간에도 황인범 선수의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이 이번에는 골대 안으로 이어졌는데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요. 흘러나온 공을 나상호 선수가 컷백으로 문전으로 내줬고 이동경이 달려들면서 오른발로 슈팅했는데 역시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에 걸리면서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전반전 0대0으로 끝났고요. 한국이 71%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고 무려 13개의 슈팅을 기록했고 그중에 5개가 유효 슈팅이 될 정도로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또한 김민재 선수가 완벽에 가까운 수비를 펼치면서 또 수비 이후 역습으로 되는 그런 좋은 운반 능력과 패스 능력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완전히 장악했죠. 벤투 감독이 이제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황희찬 선수에게 몸을 풀게 하면서 투입을 지시했는데 실제로 후반전 시작과 함께 조규성 선수를 빼고 황희찬 선수를 투입하면서 공격의 날카로움을 보강했습니다. 오히려 후반전에는 레바논도 이제 골을 넣기 위해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후반 9분에 마투쿠 선수의 오른발 프리킥 슈팅이 이제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무난하게 김승규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벤투 감독은 후반 13분에 이동경 선수와 나상호 선수를 빼고 권창훈, 송민규 선수를 투입하면서 이선과 측면 공격에 변화를 줬는데요. 이 변화를 주자마자 골이 나왔습니다. 후반 15분에 홍철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전진 패스를 찔러 넣어줬고 황희찬 선수가 빠르게 달려들면서 포착한 이후 내준 컷백을 뒤에서 달려들어온 권창훈 선수가 수비의 시선을 따돌리면서 날카로운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해서 골을 넣었어요. 사실 뭐 이 선수 교체가 이뤄짐과 동시에 거센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레바논 선수들이 조금은 주춤했고 그 주춤한 사이에 한국이 집중력을 보이면서 좋은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골을 만들었습니다. 이 골 이후 레바논도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뒷공간이 많이 생겼고요. 또 레바논 수비수들도 많이 지친 상황이 되면서 한국이 좋은 공격 장면, 추가골로 연결할 수 있는 장면들이 나왔어요. 후반 29분에는 송민규 선수가 역습 기회에서 수비수 한 명을 제쳐내고 왼발 슈팅을 시도했는데 골문 옆으로 아쉽게 빗나갔고요. 레바논 역시 기회가 있었는데 좋은 연계 플레이 끝에 교체로 들어왔던 아타야 선수가 이제 문전에서 슈팅까지 연결했는데 역시 골키퍼 정면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수비수들이 이제 커버 플레이를 잘 들어오면서 완벽한 자세로 슈팅할 수 없게 만들어줬고요. 후반 43분 황인범 선수가 역습상에서 좋은 패스를 내줬고 송민규 선수가 또 한 번 추가골로 달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오른발 슈팅이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또 한 번 후반 추가 시간에는 황희찬 선수에게 기회가 왔는데 오른발 강력한 슈팅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골포스트를 지나치면서 부산이 됐고요. 후반 추가 시간 총 4분이 주어졌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어진 크로스 패스 김승규 선수가 처리하는 것이 뒤로 흘러나왔고 순간적으로 혼전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사실은 레바논 선수가 먼저 건드렸다면 동점골 내줄 수 있었거든요. 다행히 한국 수비가 먼저 처리하면서 처리함과 동시에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고 1대0 승리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날 경기 한국이 무려 20개의 슈팅을 때릴 정도로 이전 경기보다는 시원시원하게 플레이를 했고요. 7개의 유효 슈팅이 있었고 빅찬스가 무려 4개나 나왔다. 4골 정도
정도는 넣을 수 있는 경기력이었는데 상대 골키퍼의 선방이 주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라크전에 아쉬움을 털어내고 특히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태라는 우려 속에서도 레바논을 잡았는데 물론 한 골차 승리, A조에서 가장 약한 팀이라고 평가되는 레바논을 상대로는 아쉬운 결과일 수 있지만 이란 역시 홈에서 시리아에게 진땀 1대0 승리를 거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A조 어떤 팀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 승리 굉장히 중요한 승점 3점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국은 승점 총 4점을 얻으면서 아직 남은 팀들이 경기를 안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1위에 올라갔는데요. 아직 뭐 다른 팀들의 결과가 나올 경우엔 뭐 사실 1위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10월 일정이 중요한데요. 10월 7일에 아직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리아와 홈 경기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경기 역시 아마도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8시에 경기를 치를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란 원정을 가게 됩니다. 홈 3연전 이후 첫 원정 경기를 가게 되는데 한국이 이제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테헤란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거든요. 첫 번째 승리에 도전하면서 이란에 가는 경기는 10월 12일이고 아마도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10월 13일 새벽에 경기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 대표팀 간신히 첫 승을 거뒀는데요. 앞으로 10월 일정에는 이 개선된 모습, 더 좋아진 모습으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하고 또 손흥민 선수도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와서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기를 응원하겠습니다.